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한약사이자 첫 끼의 기적 작가 조승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침 식사 논쟁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쟁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영국에서 이런 대규모 연구 실험을 해가지고 아침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뇌 성장이나 두뇌 발달이나 뭐 여러 가지로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삼시세끼 정말 먹기 힘든 시절이 많았잖아요. 당장에 생각하면 뭐 1960, 70년대 보릿고개가 그랬고, 좀 더 가면 뭐 조선시대로만 가도 누가 아침을 그렇게 챙겨 먹고, 이게 꼭 양반들 귀족 계급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문헌적으로 봐도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뭐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 조금 더 2, 3천 년 전까지만 가도 삼시세끼를 다 안 먹는 게 하나의 장수 비결로 기록된 경우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더 오래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집트 피라미드, 비문에 여러 가지 재밌는 예들이 써 있는데, 대표적인 게 들어보셨던 게 뭐 파피루스에 요새 아이들은 정말 4가지가 없어. 세대 차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했다는 거고, 그리고 먹는 거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현재 내가 먹는 20%만 나를 위한 거고 80%는 누굴 위한 거냐? 의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을 가야 의사는 돈을 버는다는 걸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프다는 거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뭐 우리가 먹을 게 없었지 않나? 꼭 그랬던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건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10,000년 전부터 수렵 채집을 끝내고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비축을 하면서 많이 먹기 시작한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비만부터 해서 각종 질병이 왔다. 근데 이게 불편하거든요. 왜? 아침에 뭔가를 먹게 만들어서 파는 걸로 돈을 버는 입장에서, 업체에서는 불편하거든요. 아침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소비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수능 잘 본 친구들 이상한 그 대조군 해가지고 아침 삼시세끼 챙겨 먹은 친구들이 수능 점수가 높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실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뉴스에서만 인용을 해줬던 거고, 아침은 굳이 내가 진짜 노동을 많이 해서 아니면은 아침 안 먹으면 난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2끼만 먹어도 실은 하루 1, 2칼로리는 모든 게 충족이 된다. 저도 요새 이제 책을 출간하고 촬영이 많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녁만 먹었어요. 저녁 한 끼만 먹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오늘은 촬영하기 전에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몸이 무거워요. 왜냐면 그 소화 에너지를 쓰는데 실은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뇌를 위해서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게 바로 케톤이라는 물질이에요. 꼭 포도당만이 뇌의 에너지원이 아니더라. 이게 케톤체라는 물질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삼시세끼 아침을 먹어야지만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이들이 학교 가서 훨씬 더 덜 피곤하게 하루 오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관점의 전환을 한 번만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말씀 주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 처음 먹는 하루의 첫 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침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왜 2교대, 3교대 하는 근무자들도 많고, 우리 인류가 2교대, 3교대를 예전부터 해왔겠죠. 왜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경계를 서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다 내려져 왔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뭐 바뀌면 안 된다, 규칙적으로 가야 된다 이랬으면은 다 어떻게 살아남았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뭐 삼시세끼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다가 혈당하고 많이 이제 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침이 든든하게 에너지원이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혈당을 급상승하지 않고 에너지를 갖다가 잘 써서 뭐 거식증이나 폭식증을 예방한다. 근데 이것도 그냥 가설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상황이 많아요. 어떤 상황? 인도의 뭐 대표적인 아유베르다 같은 전통 그런 치료법에 따르면 뭘 했냐? 명상, 수행, 요가. 아침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활성화되면서
그 산속에 사신 분들이 일상이 나와요. 그 막 100세, 90세 넘으셨는데 하루에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드시고 그 이상한 동작에 요가 자세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뭐 근육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펌핑된 근육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오렌지 주스 한 잔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근데 명상만 그 가부좌 틀고 했는데도 이 림프 시스템이 순환이 되면서 뇌는 아주 더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분들이 무슨 혈당이 오르고 그런 게 있겠어요. 당뇨가 오고. 근데 이게 마치 규칙적으로 먹어야지만이 혈당이 안정된다라는 걸 줘야 사람들이 때 되면 먹고, 또 허기지면 저혈당인가 보다 하고 또 먹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루 시작이 첫 끼가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안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서 문제가 되지 못 먹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들은 뭐다? 꼭 먹어야 된다면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그것도 편하게 소화시키기 어려운 원물 일부러 씹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스로만 하루를 좀 시작해 줘도 우리 몸이 바뀐다. 그 말씀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지금 간헐적 단식이 한참 유행하다 좀 꺾였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공격이 방금 앞서 말씀하신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온 주범이 공복을 너무 오래 갖고 온다 해서 사람들이 또 혹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4, 16대 8 간헐적 단식이 등장한 이유를 보면요,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파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자가 면역력에 관련된 건데, 우리 몸에는 뭐 대식 세포도 있고 NK 세포 많이 들어보셨던 그러한 활성 물질들을 막 많이 갖고 오는 항암을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포들이 언제 활성이 되느냐? 공복일 때 스스로 불필요한 세포들을 없애고 그리고 생성을 한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게 오토파지 개념이에요. 자가 면역 치유력과 같은 말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정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 그게 맞는 거죠. 이론으로 붙어서 노벨 생리의학상하고 이길 수 있는 이론은 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죠. 왜? 오토파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니까 기본 12시간은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8시간은 수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8시간 동안 수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4시간을 더 보태서 12시간을 해야 그때부터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서 몸에 불필요하게 쌓인 가장 많은 거 지방이 태우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태우려면 16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학주의에 의한 수치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삼시세끼를 먹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이, 연예인들 제일 그게 대표적이네요.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에 오렌지 먹고 아니면 방울토마토 5개 먹고 그래서 생활하는 연예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12시간, 16시간은 지켜라 이 뜻이 아니고, 이 오토파지라는 게 있으니까 공복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거는 맞아요. 쉴 새 없이 먹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소화 흡수하고 배출해낼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아픈 거예요. 실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라면만 드셔도 삼시세끼 라면만 드신 할아버지가 소를 밭을 갈구는 그 힘이 있으신 거는 라면만 드세요. 그분은 중간에 군것질을 안 해요. 콜라를 먹는다든지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치킨을 더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삼시세끼 일정하게 공복 시간 갖고 라면만 드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달라서 조금씩은, 왜 우리 인체 자체가 우주의 탄생과 똑같거든요. 별이 다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그 별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공복 시간도 여러분이 꼭 나는 그래서 16시간, 20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실천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다만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몸이 무거워. 그러면 기본 8시간 공복은 해봐야지. 왜? 통잠을 꼭 8시간 자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정도는 내가 뭔가를 안 먹고 있을 수 있어야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없구나 라는 하나의 기준 척도기도 해요. 계속 불안하니까 뭘 먹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든 게 인공감미료. 제일 대표적인 게 초콜릿, 설탕, 쿠키, 젤리, 아이스크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첫 끼로 생각을 하자고요. 자고 일어나서. 저는 잠도
두세 시간마다 깨는 거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6년째 아들하고 신생아 때부터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옆에 애가 있는데 8시간을 안 깨고 잡니까? 근데 저 괜찮거든요. 근데 건강 정보가 육아에 대한 이게 통잠을 8시간 자야 된다 이게 같이 오니까 육아가 헬육아가 된 거예요. 애 2시간마다 젖 먹여야 돼, 분유 먹여야 돼, 기저귀 갈아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20, 30대들이, MZ세대들이 육아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영양제 더 챙겨 먹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또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원인을 찾지 마라. 첫 끼만 내가 영양제 수십 알부터 먹는 것부터 바꿔라. 왜? 살아있는 걸로만 바꿔봐라. 아예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 메시지는 먹을 거면 채소 과일부터 먹어봐라. 근데 챙겨 먹기 힘드니까 주스로 먹어라.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원장님, 첫 끼로 왜 주스가 좋은 걸까요? 주스는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제 앞에도 이 CCA 주스, KCA 주스, 정말 색깔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 온 음료 문화기도 하면서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스거든요. 그래서 이 주스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몸을 해치지 않아요. 기준은 채소 과일을 100% 했을 때, 요새처럼 인공 감미료나 화학 첨가제들이 첨가돼서 문제가 된 게 주스지 실은 그런 애들은 주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철 건강에서 말씀드린 주스는 100% 채소 과일로만 된 무첨가,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주스이고, 이런 원리 때문에 채소 과일이 바로 간하고 콩팥으로 흡수가 돼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이 다른 것들이 잘 흡수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이 흐름을, 즉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독소 배출을 잘 되게 하는 때문에 이것만큼 더 잘 된 거 있어요. 영양제는 이게 기전이 흡수가 안 된다는 게 확인됐어요. 지금도 이게 당근이 들어갔는데 당근의 핵심 성분이 베타카로틴이 영양제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것 중 하나가 베타카로틴 영양제예요. 칼슘과 마찬가지로 영양제로 먹었을 때 효과 없더라. 부작용이 쌓이니까 그냥 채소 과일로 먹어라.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다른 영양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스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최적화된 최고의 자연치유, 오토파지를 갖고 오게 하는 게 주스다. 아침에 주스를 마신다면 어떤 주스를 먼저 마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실 주스는 많아요, 실은. 그래서 레몬수도 한참 유행했다가 레몬이 공격받으면서 제가 제철 건강과 함께 레몬 착즙 열풍을 좀 불러일으켰었고, 원래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키위 주스, 망고 주스, 심지어 뭐 수박 주스, 제일 대표적인 주스였거든요. 그런데 혈당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렌지 주스가 못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찾기 때문에 제가 CCA 주스, 사과, 당근, 양배추, 그리고 케일 샐러드 사과가 들어간 KCA 주스. 그래서 CCA 주스는 많은 식품회사들이 앞다퉈서 만들고 있고, 한데 그 기준을 맞추는 게 대기업들이 완전히 맞추기 힘들어요. 완전히. 100% 무첨가는. 그래서 개인들이 또 만들어서 파는 주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KCA, 케일 샐러리 사과, 요것도 많이 이제 전파가 돼서 효과가 입소문이 나고 서로 나누고 하면 KCA 깨주스도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시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콜라 사이다를 먹을 거냐? 그냥 이렇게 그나마 100%가 아니더라도 당근, 샐러리, 케일 이러한 원물이 바탕이 된 주스를 먹을 거냐? 당연히 후자가 낫다는 거죠. 그럼 아침 루틴을 실천한다면 어떤 순서로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떴으니까 오늘 또 살았다. 힘들어 막 이렇게 시작한 것보다는 저도 실은 옆에서 아들이 깨워서 거의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요. 실은 더 자, 쉿, 막 이렇게 많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반성합니다. 반성해요. 오늘 또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자. 실은 그 마음이 중요해요. 감사한 마음. 뭘 먹든지 중요한 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몸을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근데 이것도 돈이 안 되죠. 마음만으로, 정신 수양만으로 몸이 지배당한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뇌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또 안 죽고 살았구나. 어제 누군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나는 또 맞이했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3가지 1, 2, 3 법칙을 기억하시도록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을 해라. 미지근한 물로 몸을 좀 이렇게 순환을 만들고 나면 까주스와 깨주스를 500ml를 먹어라.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원칙, 커피 좀 먹지 마라. 그래서 1, 2, 3의 법칙이 첫 끼가 중요하다. 2주만 실천해라.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2주만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루만 시작하셔도요. 아침만 아니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만 시작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도요. 몸 달라집니다. 저는 술, 담배 그래서 지금 바로 끊으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밀가루 끊어야 된다. 튀긴 음식 드시지 마세요. 빵 먹지 마세요. 점심, 저녁 다 비건이 되세요. 채소, 과일 드세요. 된장찌개나 뭐 김치찌개나 비빔밥만 드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아침만 까주스, 깨주스 500ml로 할 수 있는 루틴만 만드신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해독 배출이 자연스럽게 된다. 대신에 이 커피는 약물이기 때문에 끊으란 말이 아니고 2주만 끊어보란 얘기예요. 왜? 간과 콩팥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루틴을 1, 2, 3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첫 끼의 기적 반드시 경험하시라고 장담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꼭 새끼를 먹어야 된다는 엄마들의 강박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린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아침 식사를 주스로, 첫 끼를 주스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지금 바나나 없어서 굶어 죽잖아요. 정말 삼시세끼가 뭡니까?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데 그래도 잘 커요. 그게 정말 인간의 위대함이고, 그래서 아이들 채소 과일 먹이기 힘든데 주스는 잘 먹거든요. 그래서 당근 주스를 안 먹는 친구들도 이 CCA 주스는 잘 먹어요. 대신에 아이들은 KCA 주스, 깨 주스는 바로 들어가기엔 좀 쓰거든요. 충분히 먼저 까주스로 입맛을 조금 길들여주고 그 다음에 잘 먹을 때, 저는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이제 깨주스는 자연스럽게, 왜 색깔만 봐도 이렇게 애들 말대로 왁 이렇게 하고 싶은 색깔을 자극을 주기 때문에 먼저 까주스로, 아이들은 국민 혼합 음료들은 다 유치원 가서 처음 먹으면서 왜 하루 시작을 주스로 하면 안 됩니까? 실은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 아침 챙겨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가면은, 어린이집 가면은 실은 오전 간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 그때 다 빵하고 뭐 우유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이 살아있는 주스만 만들기 힘드시다면 주문하셔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게 저는 지금 진정한 엄마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다이어트는 뭐 평생 숙제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다. 그 개념으로 먼저 바꿔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간 살을 빼야 된다는 거에 수치에 집중하면 방법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위고비 뭐 마운자로 싹 샌다. 순간 살은 빠지거든요. 근데 살 빠지고 나서가 이제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아주 지금도 장기적으로 살 빠지는 유산균이 오랫동안 팔리고 있는데 그럼 살찌는 분이 안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살만 빠졌다고 했는데 왜 다시 다들 살은 찌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팔리는데, 결국에는 1980, 90년대 때 칼로리 개념이 접근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다 밝혀졌지만 뭔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수치화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칼로리가 낮다. 그러니까 저칼로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직도 먹히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운동할 때 칼로리 계산을 막 한단 말이에요. PT 받으면서 먹은 거를 다 계산하고 이만큼 고강도 칼로리를 태웠으니까 컵라면 하나 먹어도 되겠지. 결론이.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얼굴이 붓죠. 다시 또 살이 찌는 거니까. 그래서 그 칼로리 개념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정말 많지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여지껏 그 엄청난 로비 회사인 식품 회사들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에서 과감히 발표합니다. 칼로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채소 과일과 살아있는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초가공 식품이 우리를 비만하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다. 콕 집어버렸어. 아예. 시리얼에 들어가는 메토, 적색, 색소 더 이상 사용하지 마. 그걸 아직도 못했었던 거예요. 로비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공업용만 쓸 뿐이지 립스틱에선 빠졌던 게 시리얼에는 들어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빨간색이.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인공감미료와 이 초가공 식품이 우리를 비만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방법을 뭔가 먹으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걸, 그걸 가공식품에서 찾지 말고, 왜냐면 모든 거는 가공식품인 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소 과일들을 바탕으로 한 거를 좀 먹는데 집중을 하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고 요요 없는 평생 다이어트를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전보다 사실 덜 먹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 누구나 이제 합리화시켜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 같지만 실은 원인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은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을 꽉 놓고 안 놓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내가 지금 안 먹으니까 더 안 놓는 거죠. 그래서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 갖는 그 시간만큼 한 3주 정도는 안 먹어야 되거든요. 실은 21일 정도는 단식 기간을 가져야 살이 빠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버티시는 분 어렵죠. 왜냐면은 언론에서는 일주일만 굶어도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것처럼 단 하루만, 한 끼만, 첫 아침 식사만 안 해도 영양 상태가 문제가 생긴다고 겁을 주는데, 혈당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뭐 스님들이 뭐 여름이나 겨울에 한 번씩 그렇게 딱 그 기간들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3주. 20일 전후로 길면 30일, 정말 길면 100일. 그 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채소 과일을 착즙 낸 주스로 영양소를 계속 공급해 주면서 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우리는 2주만 해보자. 그래서 2주 프로젝트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기본형부터 해서 뭐 특급형, 초특급형에서 5kg 정도는 2주 안에 초고도 비만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태워서 빠집니다. 지금 난 먹는 게 없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러실 수 있으면 내가 현재 업무든지 아니면 연애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교우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은 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좀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몸에만 집중하고 먹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이 내가 있는 게 원인이었구나. 그러면은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피정이라는 그런 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뭐 3박 4일이든 뭐 4박 5일이든 저는 충분히 뭐 요새 템플스테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솔로들은 짝도 찾아주고 하던데 그런 게 실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상사병 나서 죽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게 결국에는 살도 안 빠지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은 먹죠. 그 고독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저도 오늘 촬영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아이스크림 먹었거든요.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유기농 100%로 된 거래. 오랜만에 먹어봐야지. 그럼 여기서 저는 힘을 얻는 건데 대부분은 그 정말 인공 감미료 색소가 들어간 아이스크림만 먹다 보니까 이게 몸에는 점점 독으로 쌓인다는 거죠. 아이스크림 한 통씩 드신 분도 있어요. TV에서 봤는데 태어나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셨더라고요. 매일 밤 아이스크림 한 통씩 드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거예요. 근데 뇌를 갖다가 도파민을 분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게임 중독도 지금 병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자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안 먹는데, 나 진짜 억울한데. 사람도 안 믿잖아요. 혼자 있을 때 먹겠지, 먹는데도 모르겠지.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꼭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그런 인공감미료나 독소들이 배출되는 데는 최소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2주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음식이나 빵, 가공식품 같은 것들 사실 끊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흰 쌀밥까지도 공격을 하고 빵도, 그러니까 통밀빵 먹으면 괜찮다? 다 살쪄요. 통밀빵 먹어도 살 찝니다. 저도 지금 제철건강 우리 구독자분들은 3, 4년 전에 얼굴 보고 많이 살기 편해졌나, 왜 이렇게 살이 쪘나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 통밀빵 좀 많이 먹었어요. 오전에. 그때 살이 찌는 거예요. 이제 너무 제가 채소과일식을 강조를 하니까 채소과일식 하면 얼굴이 저렇게 없어 보여. 별로 안 좋아 보여. 아파 보여.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미지 차원에서 살을 좀 쪄야겠다 해서 지금 살이 찐 상태여서 실은 보긴 좋아요. 근데 뭘로 살쪘냐? 통밀빵 먹었더니 살찌더라고. 바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만큼 효율성은 높은 건데, 그렇다고 제가 뭐 혈당을 계속 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내 몸을 나쁘게 만들겠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독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면을 끊어라, 짜장면 아예 드시지 마세요, 탕수육 드시지 마세요, 돈가스 끊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첫 끼만 주스를 하루에 500ml씩 꾸준히 드셔주시면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레몬수만 실천을 하셨는데도 몸이 바뀌거든요. 레몬수가 뭡니까? 레몬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물에 타 먹는 거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같이 많이 먹었던 이 앞에 있는 레몬과 같이 있는 이 포도 주스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포도즙 짜가지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 플라스틱 팩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거 정말 안 잘려가지고 뭐 이빨로 뜯다가 다 터뜨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 포도즙 먹고도 괜찮았다고요. 근데 지금 안 먹어요. 왜? 혈당 올린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뭘 먹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사셨어요? 응? 블루베리 퓨레 똑같아요. 포도즙이나 걔랑 뭐가 다르죠? NFC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누군가가 판매하는 거에 끌려다닌 정보들에 혹해 있다. 그래서 하루 시작만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레몬수도 좋고 포도주스도 좋고 오렌지 주스도 좋고, 근데 혈당 공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딱 두 가지 드린 거죠. 까주스, 깨주스. 혈당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정말 당뇨 하신 분들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시작을 좀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살을 뺐는데 요요가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요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왜냐면 제가 뭐 한약사가 본업인지 요새는 작가가 본업인지 아니면 방송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또 원래 게이르다 보니까 강연을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책도 있어요. 마운자로 위고비 싹센다를 광고하는 책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약물이거든요, 이거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그나마 약이 아니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는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시작됐던 그 GLP-1을 바탕으로 한 비만 치료제는 약물입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연예인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양심선언 하잖아요. 이거 주사 맞고 살 뺐는데 부작용이 시달렸다, 그리고 다시 살쪘다. 특정 다이어트 업체와 제휴 맺었던 연예인들 중에 거의 한 99%는 살이 다시 쪘던 것 같아요. 네. 인위적으로 하니까, 단기간에 하니까. 그래서 100일은 놓고 보셔야 돼요. 뭐 당장에 2주에 소개팅이 있어, 돌사진 찍어야 돼, 웨딩 사진 찍어야 돼, 5kg 뺄 방법은 있어요. 안 드시면 돼요. 안 드시면. 근데 힘드니까 주스를 드시라는 거죠. 과일 먹으면 또 살찐다고 하니까, 왜 밥 먹고 과일 먹으니까 살찌죠. 과일만 드시면 살 안 쪄요. 바나나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가 성공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다시 다 먹기 시작하면서 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살이 다시 찐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식욕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생활 패턴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먹게 만든 거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 안 먹는 거에, 저는 제 아내가 먹으라고 잔소리 안 하고 연락 안 한 이상은 안 먹는 게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스가 있으면 제가 뭐가 먼저 찾아 먹는 거죠. 왜냐면 얘들은 먹으면 제 몸에 있는 지방들을 가져서 내보낸다는 게 제가 체감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살이 다시 찐다, 그거는 다시 먹는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다시 먹게 만든 이유를 내가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지, 뭔가에 이게 중독돼서 먹는 건지, 아니면 먹게 만든 건지, 거기서부터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삶을 전반을 좀 들여다봤을 때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왜냐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지금은 여성들, 남성들의 숙제긴 한데,
운동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운동으로는 절대 다이어트 성공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운동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만 가능하지, 결국에는 내 돈 쓰고, 왜냐면 힘든데도 운동을 해요. 그리고 힘드니까 먹죠. 그럼 다시 또 살찌죠.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보는 계속 운동하라고 주니까 마라톤 해야 돼, 걸어야 돼. 그 정보들의 세뇌당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루저가 된 것 같거든요.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근데 그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마케팅 기법에 우리가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는 거지, 결국엔 건강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한 원리, 마라톤을 하든 PT를 받든 뭘 하든 채소과일 주스부터 하루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살은 빠진다. 안 뛰어도 되는 거죠? 안 뛰어도 됩니다. 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도 간간히 예능에 보면 울트라맨 나오잖아요. 그 수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그 직장인 출근하려는 여성분들 얼굴에 눈에 딱 붙이고, 연예인들 그런 울트라맨 많이 하는데, 실은 부종은요 질병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원인을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그렇다, 아니면 칼륨 수치가 높아서 그렇다, 원인들을 다른 데서 막 찾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이 살려고 붓는 겁니다. 진짜 몸에 필요한 책 진액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하다 지금 뭐까지 파냐면 전해질까지 팔더라고요. 전해질 하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소금물이에요. 아니면 링거, 식염수예요. 근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제 추천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오마유는 오메가3,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뭐 이런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전해질을 애들을 먹이래요. 전해질을. 수박 먹이면 될 거를, 포도즙 먹이면 될 거를 애들을 소금물을 먹인다니까요. 근데 이 몸이 붓는 거는 이 전해질이 부족해서 붓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전이 새롭게 밝혀진 건 아닌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꼽아온 거죠. 림프 시스템이 부어서 실은 그게 전해질이 부족해서 붓는 건데, 그럼 그 전해질 사서 먹으면 이게 좋아지냐? 아니에요. 소화 흡수가 돼야 이게 되죠. 그런 게 있으면 노벨상 받죠. 그 링고도 간단한 거거든요. 평소에 너무 전해질 먹은 게 없고 하니까 탈수 증상이 오니까 일시적으로 한 거지만, 그러면 계속 그 링거만 맞으면 사람이 완벽해지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혈관이 확정되고 부작용이 생기고 되려 그 수치가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위급할 때만 쓰는 거예요, 실은 약은. 근데 전해질도 잘못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겪기 때문에 저는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게 제가 약장수처럼 들리겠지만 채소 과일에 있는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은 항산 성분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한 번에 먹어서 몸에 흡수하고 배출까지 시킬 수 있는 제약 기술이 아직 없어요. 왜냐면 우주인들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먹겠죠. 근데 우주인들이 아주 골밀도가 떨어지고 근감소가 돼서 오는 이유가 그게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떠한 영양제나 약물로도 공급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그 공급해서 먹을 수 있는 우주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우주 정거장에서 결국엔 재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직 살아있는 이 풀 한 포기 레몬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화성엔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 정거장은 만들지만 참 이게 모순적이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살아있는 채소 과일부터 먹어봐라. 저는 포도즙 다시 드셔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그런 게 다 풍부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종이 빠지면서 눈 침침한 거, 그런 것까지 다 개선이 되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이어트만큼 피부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좀 칙칙해진다거나 트러블이 잘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화장품부터 바꿔야 될까요? 대부분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화장품이 계속 진화해요. 그 화장품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오모라는 말을 이제 화장품에서 써요. 본인들은 인공적인, 인위적인 화학 성분들을 안 쓰고 자연 유래된 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스스로들 안 거죠. 왜냐면 실은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얘기인데요. 실은 피부에 관련된 중금속이 많아요. 그래서 립스틱이 발암물질이 나와서 판매 금지된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은.
FDA에 의해서. 먼저 이제 나왔다가 출시됐다가 중금속이 너무나 많이 나는데 그게 발암물질에서. 그래서 실은 이 화장품이 피부를 좋게 해준다.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실장님하고도 지금 3, 4년이 넘었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제가 육안으로만 봐도. 그리고 제 피부는 이렇게 화장해 주시는 분이 항상 얘기해요. 저는 실은 타고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여드름이 많았고 아토피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20, 30대 때 그렇게 아플 때는요. 근데 이렇게 착즙으로 몸을 해독하고 지금은 실은 저는 매일 아내가 막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만들어 먹으면 또 혼나거든요.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주스를 줄 때만 먹는데도 그게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10년을 하루에 2리터씩 먹었어요. 저는 착즙 주스를.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갖다가 저는 바꿔보라는 거예요. 형광등 밑에서도 선크림 발라야 된다는 생각 아직도 가지신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외선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모든 동식물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외선이. 근데 이 선크림에도 중금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화장품 회사들이 이런 선크림 써야 돼라고 친절하게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본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유전적인 거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래 놓고 뭘 안 해야 된다? 레이저를 맞으러 가시면 안 되죠. 레이저를 아무리 맞아도 다시 돌아오니까 꼭 필요한 시술들은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시술들은 결국엔 돈만 쓴다. 그래서 피부와 아토피가 연결이 되는데 비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피부로 나타낸 거고. 근데 저는 그나마 제 예방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그래도 많이 환자들을 약으로 한약으로 치료했던 게 비염 아토피 완치를 시킨 건데 아토피가 먼저 오면 나중에 비염이 오고요. 비염이 먼저 오면 반드시 아토피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이 다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건데 저는 아토피 환자들, 비염 환자들, 특히 여성분들 아토피는 정말로 얼굴에 막 하고 몸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이게 피부로 배출이 안 됐으면 암이다. 우리 몸이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이에요. 기침하고 콧물하고 가래가 나오고 아토피처럼 계속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처럼 무서운 백반증 뭐 루푸스 이런 것들 다 실은요 몸에 있는 독소들을 살려고 내보내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40, 50대 갱년기 장애로 오는 게 아니고 자궁이 계속 독소 배출을 하니까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미 주근깨들을 없애려고 레이저 시술만 백날 해도 이건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은 자연의 노화라는 것도 일부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늙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실은 회춘하는 것도 조성노화도 다시 뭐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영화처럼 피부 탄력성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유전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왜? 살아있는 비타민이 공급이 되면 피부는 좋아지는데 단순히 이게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하고 콩팥이 회복하고 림프 시스템의 핵심인 유방과 자궁과 이러한 뭐 가슴부터 해서 겨드랑이 이런 부분들에 쌓인 독소들이 배출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탈모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아하신 분들 100% 머리가 많이 빠져요. 왜냐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몸이 회복되면 이 두피에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힘이 생기죠. 그럼 머리도 덜 빠지고. 근데 다시 또 검정색 머리도 나고. 실장님이면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염색을 또 하시지만 이 염색도 너무 자주 했을 때 실은 탄력성은 잃는다. 그 부분도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많이 쌓였지만 정말 이거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탈모로 진짜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먼저 파마하고 염색 이것부터 조금 중단하셨다가 나중에 몸이 회복했을 때 그때 다시 좀 하셔도 된다. 저는 이제 새치는 아니에요. 더 이상 뭐 흰머리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하나의 제 나이듦의 하나의 상징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흰머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싫어하시는데 염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천연 염색 그런 것들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정보들이 실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결국에는 다이어트에서 피부는 여튼 인위적인 거 정말 비싼 화장품 쓰면 윤기는 나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거 비싼 걸 쓸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비싼 화장품들을 오래 쓰고 했으면 우리 여성분들 건강이 다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느냐는 거예요. 60, 70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상관관계까지 밝혀내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저항도 많고 지금은 화장하는 게 하나의
기본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은 좀 일주일에 단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는 맨얼굴로 좀 피부를 숨쉬게 만들어줘라. 그것만 해도 우리 몸은 살아난다. 그래서 예전에 아토피에 가장 유명했던 방법이 풍욕이에요. 다 벗고 햇볕 쐬고 바람 맞았더니, 이게 이제 뭐 피톤치드에서 산에서 산림욕하면 그런 영향이 있었다 했지만 실은 숨을 쉬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치유요법이 더 이상 뭐 비과학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는 이제는 화장품에 너무 의존하던 시대는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피부를 위해서 주스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피부를 위해서 이 레몬수를 좀 마시겠습니다. 제 피부를 위해서. 정말로 이 레몬수 하나만으로 피부 좋아지셨다는 연예인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란 직업이 힘들긴 한데 또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파급 효과는 있거든요, 대중들에게. 근데 문제는 레몬수 말고도 끊임없이 좋은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레몬수, 까주스, 깨주스 이렇게 딱 3개면 충분하다. 3개면. 다른 것까지 하면 욕심이고 실은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올리브 오일도 먹어도 되냐, 진저샷도 또 해도 되냐, 뭐 여기에 그릭 요거트 먹어도 되냐. 와, 정말 그 90세 다 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를 너무 보고 싶어서 오셔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릭 요거트에 자기가 블루베리를 섞어서 먹고 있었는데 그릭 요거트가 몸에 안 좋다는데 블루베리만 먹어야 되냐, 그런 질문 하신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90세까지 잘 사셔놓고. 그게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께도 제가 레몬수, 까주스, 깨주스만 드셔도 된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만 드셔라. 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방법이 실은 자신에게 제일 맞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안 해보셨던 것, 안 해보신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마음껏 먹었던 포도즙, 지금 사라졌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돌아야 레몬수도 레몬 착즙도 지금 먹듯이. 그래서 주스부터 하시면 피부, 여러분이 특별한 신경 안 쓰셔도 분명히, 왜 여러분이 막 실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주스 먹는 기간 동안에 뭐 음식 제한해봐야지, 아니면 화장품 안 발라봐야지, 뭐 염색 안 해봐야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하루 첫 끼 시작만 이 주스, 레몬수, 까주스, 깨주스만 하셔도 분명히 2주만 돼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장담드립니다. 암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암은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건강검진을 좀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생활 습관에서 가장 먼저 역설적으로 검진부터 좀 피해라. 검진부터. 지금 그 암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확인됐어요. 100세 넘게 죽은 건강하게 자연산, 집에서 임종을 하신 시체에서도 암세포는 나온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를 더 이상 이게 발견해서 조기에 없애야지만이 생존율이 높아진다. 이 관점부터 바꿔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지. 끊임없이 예를 들면은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놓고 이거 암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또 잘 못 자니까 가장 먼저 나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암 검사를 해야지. 근데 이게 식생활 습관이나 일상생활 습관 놔두고 검사만 하려는 하신 분이 점점 늘어나요. 특히나 암 중에 지금 가장 발견하기가 늦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이 나온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뭐 혈액 검사부터 해서 뭐 유전자 검사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기에 암 발견해서 이게 생존율이 높아졌느냐, 이게 이제 좀 숨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유방암이든 췌장암이든 요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생존율이 높아졌다 한들 5년으로 그 상대 생존율을 정하긴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다른 암이 또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상생활 습관에서 검사로 모든 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버리고, 내가 평소에
암 예방 식생활 습관.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가장 먼저 메시지 드렸던 게 7대3의 법칙이었던 거거든요.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70%로 하고 나머지 30%만 육류, 그리고 뭐 가공육, 가공식품, 영양제, 약물 이 구성 비율만 7대3으로 바꿔도 암 예방은 충분하고 암 검사 안 받아도 암 수술 걱정 안 해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래서 암 검진을 받으면 받을수록 암 진단은 늘어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 거기에 수십 년을 공포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내 몸을 좀 믿고 내 몸이 스스로 암세포들은 잘 다스리고 해서 최소한으로 남기고 밖으로 잘 배출시키는 그런 식생활 습관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가장 생활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힘들어하는 부분이요. 저는 먼저 그걸 말씀드리죠. 병원에서는 실은 3분 진료, 5분 진료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결과를 들었죠. 그래서 췌장암이 지금 무서운 이유가 뭐 5년 생존이 17%밖에 안 된다. 다른 암들이 평균 뭐 70% 정도를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드려요. 상대 생존율이라는 게 암 말고도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45이자 기준을 잡으면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 아니면 뭐 추락사로 죽을 확률 그렇게 해서 모든 사고사를 포함해서 살아있을 그 확률들과 같이 해서 나온 게 상대 생존율이에요. 그래서 암으로 죽을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실은 췌장암이 17%니까 엄청 무서운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당장 심장마비로 아니면 교통사고로 오늘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저는 오신 분들한테 먼저 그걸 설명을 드려요. 왜? 너무나 제 삶에 대해서 허망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는 정말 식생활 습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피해도 안 주고 정말 시킨 대로만 잘 사는데 법 없이도 난 살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냐, 왜 하필 나냐, 왜 암이 나에게 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 생존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암이라는 거는 절대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나야 다음 상담이 진행돼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요. 당연해요. 항암을 받기도 전인데 내가 난 지금 죽을 병 걸려서 하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될까요? 식사가 안 돼요. 뭘 먹어도 이게 써. 죽을 맛인 거지. 아니 당장 내가 한두 달 있다 아니면 짧게는 5년 안에 죽는다는데 지금 치킨이 들어가겠어요?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술 담배 해야지 뭐 삼겹살 먹자 인생 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려 빨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암 증식을 원체 빨리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을 받아도 가장 암 환자들이 힘든 게 소화가 안 돼요. 더부룩하고 변비 오고. 근데 췌장암 환자분들이 더 안 되죠, 실은. 왜냐면 췌장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거를 소화 흡수를 시키는 효소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스트레스에 취약한 게 또 췌장이라고 말씀드려요. 오장육부 중에 가장 취약한 게. 그만큼 아주 디테일한 소화 효소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호르몬 변화를 주는 게 이 화잖아요. 감정의 기쁨이고. 그래서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반대로 요새 또 이 카니보 다이어트 유행하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나와요. 이거는 마케팅 기법이죠. 아니 췌장 환자들한테 소화 안 되는데 고기 먹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자명한 거예요. 고기는 일단 소화 흡수하기가 엄청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고기만 먹으라고 하냐는 거죠. 물론 카니보 다이어트 들여다보면 채소랑 고기 같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몸은 깨끗해지거든요. 다른 잡다한 것들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소화가 안 되고 뭔가를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오고 항암 받으면 무조건 변비 오거든요. 그 부분이 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다 갖고 있다. 나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췌장이 지치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어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할까요? 채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채식을 해야 된다. 내가 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만 먹어도 난 소화가 잘 돼? 대변 잘 봐? 난 고기 없으면 못 살아? 이러신 분 분명히 있어요. 나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어야 돼. 삼시세끼 고기 반찬 없으면 나 힘이 없어. 그래서 그분 안 아프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계속 췌장암 검사를 하시면 췌장암이 온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쓸데없이 CT 찍고 MRI 찍고 별의별 검사를 하면. 그래서 췌장은 이게 정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정보를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구나. 화병이라는 게 괜히 우리, 그러니까 지금 화병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예전에는 안 밝혀졌지만 저는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아주 높았다고 봐요. 화병이라는 게 정신과 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몸에 열이 차고 그걸로 해서 소화가 안 되고 위장 기능이 망가졌을 때 결국에 이게 집약적으로 장기에 부하가 걸리는 게 췌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기를 안 먹어야 돼. 근데 또 암 환자들 항암 받으면 병원에서는 고기 많이 드세요 이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 때 그때 고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드실 때 소화 잘 됩니까? 잘 되는데요. 그러면은 적정한 量드세요. 근데 닭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소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왜요? 그러면 제 체질이 그런가 봐요. 그럼 저는 이해해요. 근데 저도 이제 한약을 전공하고 한약을 했기 때문에 체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한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4체질, 8체질, 32체질 이렇게 했는데 뭐 금음체질은 사과를 먹으면 안 되고 금양체질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명에 또 다른 진단에 갇혀가지고 내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 논리가 아니고 내가 진짜 먹어봤는데 소화가 잘 되면 적정량 먹으면 되는 거고,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굳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췌장은 우리가 자연에서 온 걸 적절하게 먹었을 때 가장 회복이 잘 된다. 그래서 췌장을 살리는 첫 번째는 뭐다? 인공적인 거에서 벗어나라. 인위적인 거에서. 가공, 초가공 식품.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생고기만 드셔도 회복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뭐 굽거나 태워 먹거나 그걸 안 하고 그냥 육회, 날고기죠. 생고기. 그렇게 드시면서 또 소화기관이 회복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건데, 그래서 그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똑같은 자연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채소과일 주스로 가장 소화 에너지가, 왜 췌장이 할 일이 없어요, 채소과일 주스는. 그래서 췌장을 살리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인위적인 걸 피하고 자연에서 온 채소과일 주스로 시작을 하는 걸 꼭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췌장이 안 좋아지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간에는 이제 등 뒤에 통증이 심하면 췌장암을 의심해봐라, 뭐 이런 거는 관찰에 의한 정보죠. 실은 뭐 기지개 잘못 폈다가 담이 와가지고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통증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췌장암 검사까지 받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화에 의한 거면 실은 이건 자연사예요.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근데 이게 대부분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안 좋아지면 더부룩해집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토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설사나 변비가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배변 활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번 제철건강 시리즈에서 은연중에 계속 강조드리는 위고비, 싹센다, 마운자로, 이 비만 치료제들이 췌장을 망가뜨린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고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의심해봐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의심해봐라. 아니, 살이 쪄가지고 이게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건데 그 방법이 췌장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줘야죠. 최소한 몇 퍼센트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는 증상에만 너무 집착하면요, 모든 병은 완치가 안 됩니다. 여기가 좋아지면 저기가 또 나빠지고요, 이게 좋아지면 또 다른 데가 불편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에 집착하면 완벽함을 추구하게 만들어놨어요. 병원 검사지는
모든 수치가 정상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너무 췌장암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상대 생존율이라는 게 그 수치가 눈 가리고 아웅한 거랑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 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두통이 왔다고 해서 이게 뇌경색 왔다고 해서 계속 MRI 찍어보신 분이랑 똑같이 괜히 뭐 소화 안 되고 배변 안 되고 해서 췌장이 문제겠지 검사하지 마시고 먼저 좀 비워봐라. 너무 안 먹어야 될 걸 많이 먹고 있다. 그게 증상이에요. 가장 큰 증상은. 내가 일상 식생활 습관에서. 그래서 암에 대한 원인 중 가장 명확하게 나온 게 담배예요. 담배, 술, 담배. 그 다음에 이제 튀긴 음식. 근데 그거 다 하시고도 90세, 100세까지 사신 분들은 뭐냐는 거죠. 그분들이 결국에는 호탕하게 살아서 그래요. 즐겁게, 웃으면서. 특별히 건강검진 안 받고. 그냥 인생 뭐 있어? 나 오늘 또 살았는데? 그런 게 현대 과학에서는 도저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췌장암의 증상으로 생각해 볼 법한 거는 역시나 내가 지금 살면서 지금 계속 괴로우냐? 전 역설적으로.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췌장을 상당히 지금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